네,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준비해온 스크립트를 읽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좀 말이 좀 정확하고 명료해지기 바라는 뜻에서 준비한 거니까 노력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아트로 독자 여러분. 신간 C.S. 루이스의 인생 책방으로 인사드리게 된 작가 홍종락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고 한국 헤비타트에서 몇 년 일한 후에 줄곧 번역을 해왔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 글을 쓸 일이 조금씩 생겼고, 그러다 글을 정기적으로 기고할 매체도 생겼죠. 그런 글들이 모여서 책이 나오니까 어느새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에도 귀에도 잘 안 붙습니다. 네. 대학 시절에 같이 살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 서재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집어든 것이 루이스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성과 상상력이 만나는 실증을 보았습니다. 눈이 열리고 다른 세계를 보는 그런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루이스의 책을 번역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이 이끌려서 실제로 번역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번역하면서 만난 루이스는 제가 독자로서 만난 루이스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섬세했고 더 깊었고 더 예리한 논리와 다양한 색깔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루이스의 글을 번역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의 글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주장, 글을 만나면 루이스의 논리와 인용이 떠오르면서 반박하거나 찬성하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통찰을 빌려와서 그를 안경 삼아서 이런저런 주제를 다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역자로서 생각했던 이야기들도 좀 더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그 글이 모여서 책이 나왔습니다. 번역자이자 저자가 되고 보니까 루이스를 소개할 기회들이 여기저기서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다시 글쓰기의 재료가 되었죠. 독자로서, 번역자로서, 저자로서, 그리고 루이스의 안내자로서 저의 만남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평생 함께할 대화 상대로서의 루이스입니다. 루이스가 뭐라고 생각할까? 혹은 루이스가 뭐라고 했더라?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질문들,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루이스가 최종 권위자라거나 제가 가야 할 목표점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서 그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논리를 제공하는, 나름의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매력적인 대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번역자, 저자, 안내자로서의 루이스와의 만남의 여정은 이미 끝났거나 언제든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자로서, 그리고 그를 대화 상대로서 만난 루이스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각종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인생, 그 중에서 그의 사랑과 우정을 직접 다룬 글도 있고, 루이스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룬 인정의 문제, 기도, 그리고 무신론과 결합된 대체 종교로서의 과학의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찰을 활용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성찰했고, 나를 말해주는 이야기라는 주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루이스의 인생과 직결된 내용도 있고, 그가 펼친 생각들을 따라가 본 글도 있으며, 또 그의 통찰들을 가져다가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관계의 문제로 살펴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부는 루이스의 개별 저서들을 좀 깊이 들여다본 내용입니다. 1부에서 제가 루이스의 저서 및 관련서들을 읽고 번역하면서 그 결과물을 제 안에서 발효시켜서 좀 입체적으로 활용해낸 결과물이 1부라면, 2부는 개별 책들 8권을 각각 꼼꼼히 읽어서 정리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문학자, 문학가,
변증가로서 루이스가 갖는 그런 입체적 면모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 저작도 포함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부의 내용이 그 루이스에 대한 관심의 폭이 깊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부는 1부, 2부를 통해서 루이스의 사상과 책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직접 루이스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제가 루이스 독서 모임을 하면서 준비했던 질문지들을 각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서 싣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록에서는 3부에 소개된 책들을 A4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압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패했단 말이죠. 하지만 대강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루이스의 글은 치밀한 논리와 매력적인 비유와 은유로 인해서 오히려 뼈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나무가 예뻐서 숲에서 길을 잃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부록의 논지들을 요약처럼 제시했고 그것을 지도로 삼아서 읽으시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진인데요.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루이스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장소나 사물의 사진이 18장 들어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영국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이제 루이스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제공해 주셨거나 아니면 영국에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이제 요청 사진들을 보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실었습니다. 이 책이 우정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루이스를 다룬 책인데 그런 책에 어울리는 우정과 협력의 책이 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루이스의 책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는데,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번 이상 읽은 책만 유익했다. 몇 번이나 곱씹어서 읽어도 여전히 감동과 매력, 배울 점이 있는 좋은 책에서 배울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책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책을 한 번 이해하고 거기 담긴 내용을 다 소화하게 된다는 생각은 욕심일 수 있다. 루이스조차 그렇다면 저 같은 보통 사람이랑 또 많은 보통의 독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도 그러니까 루이스의 인생 책방도 그렇고 제가 3부와 부록을 통해서 안내한 루이스의 책들도 잘 안 읽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초행길은 원래 좀 낯선 법이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가의 글이 다 그렇듯이 루이스도 여러 번 다시 읽으면 또 새록새록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해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씩 알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루이스라는 멋진 프리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빛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질문이에요. 20년 후를 보게. 20년 후면 제가 70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주도적으로 사는 부분도 뭐 없지 않죠. 계획을 세우고 사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상당 부분은 또 계획 없이 그냥 주어지는 요청들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온 것이었고 그 결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하나의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뭐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열린 문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고 다른 만남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뾰족한 계획이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때도 제가 70이 되어서도 책을 읽고 뭐 가끔은 번역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책도 쓰고 독자들도 만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하지만 어떤 역할이 되었든지 어떻게든 이제 책의 세계, 출판계 주위에서 뭐라도 한 달이 걸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서 유연하고 유쾌한 어른으로 남고 싶고 책의 세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